예, 이번 시간은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은 일단 얘가 나왔을 때, 원래 기업은 시장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이 안 나고 정부가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 실패다? 시장 실패라는 겁니다. 반면 준정부 부문은 약간 얘기 달라져요. 원래 그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의 능률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민간에 넘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준정부 기관 같은 것들은 정부의 비효율성,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공기업은 오히려 시장의 문제 때문에 정부가 인수한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전부 다 제3섹터죠. 똑같습니다. 자, 보니까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행정학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게 들어왔어요. 그걸 물어봤는데 주주자본주의 모델이 약간 자본주의 냄새가 되고 이해관계자 모델이 약간 사회주의 냄새예요. 주주는 말 그대로 내가 있잖아 그 종업원들이 주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고 이해관계자는 같이 결정을 해요. 그런 것들. 그래서 내려가니까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주가 이제 그 결정자가 아니라 전문 기업가가 아니라 주인, 주주란 소리고요. 주주 이익이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 자본주의 모델 이거는 우리 거예요. 주인이자 동시에 같은 경영자라는 겁니다. 내려가니까 일단 이 친구들 누구한테 맡겨? 전부 전문가한테 맡기고 감시한다든지 또는 시장의 성과를 갖고 이제 평가할 겁니다. 반면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은 직접 참여를 해요. 그게 다르죠. 내려가니까 이해관계 자본주의 모델은 보다시피 기업을 공동체로 본다. 이 공동체 이익을 극대화한다. 주주의 이익 극대화가 아니고 여기 말하는 공동체는 소비자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관계자들.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 반면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주식 갖고 있는 이런 주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고요. 이러니까 주주 자본주의 모델은 뭐다? 이 종업원들이 종업원 지주제 한마디 말 그대로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해관계자는 이게 지주제가 아니라 어떤 의미다? 이사회에 참여해요, 이사회. 그래서 내가 단순하게 종업원이면서 주식 가지고 지주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같이 결정하고 집행할 것인지 그런 게 다릅니다. 근데 요걸로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요 내용에 세행정이 자세하게 들어와 있는데 그걸로 물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뭐가 틀렸다? 단기업적 주인만, 이게 틀렸지? 종업원 지주제를 통해서 단기업적 주인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주주자본주의 모델이고 이해관계자본주의 모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에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4번이고요. 공기업입니다. 자, 공기업은 원래 기업은 시장이어야 된다니까요. 시장이 못하니까 특히 일본, 우리나라처럼 자본이 없으니까 정부가 공기업 만든 거고요. 이번 요금제처럼 독점이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인수한 거죠. 이건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금제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런 공기업은 약간 사회주의 냄새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기업에 반한다. 원래 기업은 그 민간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운영하는 거니까 사회주의 간섭이다. 이렇게 나온 건 처음 같고 옛날 정치 신조라고 그랬어요. 정치 신조들. 반면에 이런 공기업도 공공성이 아주 강하다면 정부 기업으로 좀 약하니까 100% 정부 지분인 공사형으로 더 약하다면 민간과 정부가 같이 출자한 일명 출자 기업이에요. 주식회사라고 그래요. 이러니까 얘가 제일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은 정부 조직으로 만들 거고 그다음에 공사형은 특별법이 있어야 돼요. 전부 다. 반면 주식회사형 출자 기업은 특별법이 있어도 되고 민법이나 상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더 만들기 쉽다는 겁니다. 또 공사형은 100% 정부 지분이고 이론적으로 100% 정부가 책임져야 되지만 이런 출자 기업이나 주식회사형은 지분만큼만 책임지면 돼요. 틀렸죠? 그래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할 수도 있고 민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일반 행정기관 적용되는 이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안보기는 뭐냐면 민간 이야기는 어떤 국방이라든지 국방 물자 같은 것들 위험하니까 정부가 인수한 거고요. 그다음 우리나라처럼은 우리나라 민간 기업 발달하지 못했 옛날에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금을 못 걷어요. 근데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뭘 할 수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철도청이나 전매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수익 사업도 했던 겁니다. 재정 수요 억제가 아니라 재정 수요를 충족할 재정 수요라는 게 정부가 떤 사업을 위해 쓰는 돈이에요. 이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이 안 거치니까 이걸 얻으려고 정부가 전매청 만들어서 전매했던 겁니다.
억제가 아니라 충족 기능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어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기업 만들기도 합니다. 사본 같은 것들, 그다음에 요금제 같은 것들은 독과점 때문에 공기업화 시켰고요. 답이 2번입니다. 자, 14번부터는 이제 법률이죠.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수익성이 거의 없는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공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준정부의 다시 위탁집행령이 있고 기금관리령이 있습니다. 연금은 대개 기금관리령이에요. 연금, 보험, 보증, 지능 같은 것들이 기금관리령이고 위탁집행령은 결정은 정부가 하고 얘는 시킨 대로 집행만 할 겁니다. 가스공사는 시장용 공기업이지만 가스안전, 교통안전, 안전들이 전부 다 뭐다? 위탁집행령이에요. 산업인력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연금공단은 뭐다? 이건 기금관리령입니다. 연금,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시장용 공기업은 자산이 2조가 넘어야 되고 자산 2조가 넘어야 되고 자체 수익이 85가 넘어야 돼요. 기업성이 제일 세요. 그런 것들이 에너지 공기업들이야. 애공강도라고 그래요. 에너지 공기업, 공항 2개, 그다음 강원랜드와 최근에 들어온 게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지역 난방은 에너지 공기업이고 얘가 뭐다? 시장형이고 보험이다, 자산이다, 금융이다, 전부 다 보험이지. 건강보험은 유착집행형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분출하는 기관이니까 반면에 예금보험, 자산관리, 주택금융 전부 다 뭐다? 기금관리형입니다. 그래서 기금관리형 좀 외워두십시오. 나온 거라도. 자, 마사회는 맨날 나오는데 준시장형입니다. 애공강도에 안 들어가요. 마사회는 내가 봐서 2조가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맨날 답이 마사회로 많이 나옵니다. 준시장형이고요. 토지주택, 도로공사로 올라갔죠. 준시장형입니다. 농어촌공사 시험에 나온 것만 내워봐. 농어촌공사 나왔지 아까. 또 뭐 있었어? 이 안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탁집행형입니다. 연금은 기금관리형이에요. 나온 거 계속 반복에 나오니까 나온 거라도 꼼꼼하게 알고 있다면은 맞추는데 이렇게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이거 다 외울 순 없어요. 이게 뭐 엄청나게 많잖아. 뭐 60 몇 개, 뭐 200개 막 그럴 텐데, 훨씬 넘을 텐데, 그걸 다 외울 순 없으니까 기출에 나온 것만이라도 에너지 공기업은 좀 외워두십시오. 시장형은. 자, 조폐는 준시장형입니다. 마사회 준시장이 정답이네요. 잘 나오는 게 농어촌공사하고 연구재단, 소비자원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위탁집행형이에요. 연금은 기금관리형이고요. 답은 2번입니다. 78번입니다. 방송과 교육방송은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방송공사, KBS하고 EBS는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것도 적용되지 않아요. 지방공기업 따로 있으니까 법이 다릅니다. 국가에 들어가는 게 이 법, 공공기관 운영을 하는 법률, 지방공기업은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교육방송이 빠진다는 건 마사회는 준시장형이었고 연구재단은 위탁집행형이었죠. 소비자원도 역시 위탁집행형입니다. 79번입니다. 자, 공기업은 크게 정부부처형, 공사형, 주식회사형이 있습니다. 정부부처형은 정부 조직이에요. 그지? 그 자체가 정부 조직이고 얘는 법인격 없습니다. 반면에 공사형이나 출자기업 같은 건 법인격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자, 틀렸죠? 이거는 정부 조직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국가공기업은 이 법이 적용되지만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따로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총수익이 50이 넘어간다. 근데 50만 갖고는 안 되고요. 다시. 공기업이나 준정부 기관을 지정하려면 어떻게 돼? 일단 종업원 수가 300이 넘어요. 300명이야. 그다음에 매출액이 200억이 넘어야 되고요. 자산 규모가 30억이 넘어야 돼요. 그래서 300, 200, 30으로 외워달라고 그래요. 명수는 300명, 그다음에 매출액은 1년 총 매출액은 200억, 그다음에 자산 규모는 30억이 넘어가면 준정부 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기업은 이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총 수입이 자체 수입이 50을 넘어가야 돼.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공기업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공기업 중에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가고 85가 넘어가면 시장형이 될 수 있어요. 틀렸죠. 그래서 자산 수입 비율이 자체 수입의 50이 넘어간다.
준정부 기관이 아니라 공기업의 설치 조건입니다. 3번 틀렸고요. 도로교통공단도 도로공사는 시장형이지만 도로교통공단은 위탁집행형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공기업은 자율성이 있습니다. 기관장은 정부가 임명하지만 또는 이사감사도 임명하지만 조직이나 인사 재무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있고 물론 통제도 받고요. 자율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방송공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폐공사는 준시장형이에요. 지방은 설립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설립한 것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기금관리형은 약간 법이 바뀌었죠. 기금관리하거나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금관리 위탁받은 것도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이에요. 조심할 게 기금관리하는 건 틀리지 않을 건데 기금관리 위탁했다. 그래도 위탁집행형이 아니라 기금관리형으로 들어갑니다. 조심하시고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정부 조직이라면 행안부겠지만은 얘는 정부 조직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자산은 정부 거니까 기재부가 총괄입니다. 운영위원회도 역시 기재부에 있습니다. 81번입니다. 자, 공기업과 준정부는 300명, 200억, 30억은 똑같아요. 반면에 자체 수입이 50이 넘어가면 공기업으로, 아니면은 안 되고 50이 넘어가야지만 공기업 지정할 수 있으니까 1번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에는 시장형과 준시장형이 있다. 역시 마찬가지고 자산 규모가 2조가 넘어가고 수입이 85가 넘어가면 시장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송공사와 그다음에 교육방송공사는 지정이 안 됩니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준정부의 기관에는 기금관리가 있고 위탁집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관리는 기금관리하는 뿐만 아니라 기금관리 위탁하는 기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기재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하고 이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돈을 100%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00% 아니고 일부만 지분 있고 지배권만 존재해도 지정할 수 있고요. 이 법에 의해 설립할 수 있겠지만 다른 법에 따라 설립한 거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100% 직접이라는 건 뭐야? 100% 정부가 출자했다는 겁니다. 민간 지분 없죠? 이것도 가능하고 하다못해 일부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다른 민간이 들어와도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은 300명 이상입니다. 300명, 300, 230이야. 300, 230이니까 이거는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지방공기업은 행안부 장관이 하지만 국가공공기관은 기재부 장관이 할 겁니다. 매년 합니다. 체크하시고요. 83번입니다. 자, 이제 그 임명권자가 나왔네요. 내려가니까 공기업의 총괄은 기재부라고 그랬습니다. 기재부. 기재부니까 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소속 맞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3번부터 할게요. 준정부는 다시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으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자율성 보장하는 거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게 틀렸는데, 봐봐. 요게 공공기관이에요. 여기는 공기업이 있고 준정부 기관인데 준정부 기관이 원칙이에요. 여기 기관장이 있고 요 부서장이 일명 상임이사들이야. 대표 상임이사, 상임이사 합쳐서 상임이사겠죠. 그다음에 결정만 담당하는 비상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공공기관들은 대개 주무부서가 있습니다. 산자부나 국토교통부가 맞는데 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산자부 장관이 주무부서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 준정부 기관장을 임명하는 게 원칙이에요. 반면에 요 상임이사들은 요 부서장들이다 보니까 반드시 준정부 기관장이 임명해야 돼. 그래야 통제가 되겠죠. 반면에 요 비상임이사를 준정부 기관장이 임명해버리면 견제가 안 되니까 역시 주무부 장관이 임명해요. 주무장관이. 감사는 돈이다 보니까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원칙이어서 두 문자가 주준주기야. 준정부장은 주무부 장관, 주준주기. 미안해요. 주준주기. 자, 준정부장은 주무부 장관이,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요 상임이사야. 준정부 기관장이, 그 다음에 비상임이사는 역시 주무기관장이,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그래서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예요. 기관장, 준정부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주준주기. 준정부 기관장은 주무장관이, 상임이사는 준정부 기관장이, 그다음 비상임이사는 주무기관장이, 감사는 기재부 장관이. 근데 공기업이 돼버리면 이게 올라가요. 그렇지? 공기업장은 대통령이, 그다음에 상임이사는 역시 그대로 공기업장 여기 시험에 나왔죠. 그다음에 비상임이사는 기재부로 올라가요. 기재부로. 그다음에 감사도 대통령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원칙인데 500명 미만이라면 다시 돌아갑니다. 500명 미만이라면 누가 임명한다는 거야? 국무총리가 아니라 주무기관장이 임명해요. 자, 이 법에는 국무총리 절대로 안 들어올 거니까 틀리진 않을 겁니다. 어차피 요 준정부 기관장이나 공기업장은 주무장관 아니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인데 공기업은 원래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데 500명 미만이라면 누가 임명한다? 주무장관 임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총리 절대 없으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자, 84번입니다. 500명 아니죠. 300명 230이야. 300명 넘어야 되고 총 수입액이 2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자산 규모가 30억 넘어가야지 공기업이나 준정부로. 됐지? 그 다음에 이것 중에 자체 수익이 50이 넘어가면은 공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기재부가 지정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한국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것들.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거는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죠. 지네끼리, 이 조직 구성원끼리 상부상조다, 복지증진이다, 질서유지다. 이건 대국민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정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기타 공공기관 지정할 수 있으면 기타 공공 다시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타 공공기관이 있는데 기타 공공기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좀 외울 게 요번에 항만들이 전부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항만들이 기타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항만사야. 항만하고 사립학 교직원은 기타다. 항만사회가 좀 외워두시고요. 이 기타를 다시 세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물어봤죠. 상임이사는 항상 상임이사는 뭐냐면 물론 기관장도 상임이사지만 대표 상임이사라고 그러고 보통 기관장이라고 그래요. 요 상임이사들은 결정도 하고 요 집행부서장을 하면서 집행을 담당해요. 한마디로 기관장이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상임이사들은 전부 누가 임명한다? 공기업은 공기업장이, 준정부 기관은 준정부 기관장이 임명해요. 반면에 비상임이사는 결정할 때만 참여하지 집행은 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 상임이사를 견제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대표 상임이사 임명하면 안 되고 누가 임명한다는 거야? 준정부라면 주무기관장이, 공기업이라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는 겁니다. 됐죠? 답은 3번이고요. 86번입니다. 시장형은 반드시 시장형은 나머지는 전부 다 기관장이 그 이사회 의장인데, 그치? 공기업은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의장이 누구다? 비상임 중에 선임 비상임이 이사회 의장이라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요게 조직이라면 원래 이사회 의장은 요 기관장이 해야 돼요. 근데 공기업은 요 비상임 중에 선임 비상임을 한 명 둘 건데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거야? 이사회 의장을 한다는 겁니다. 얘만 그래, 시장형만. 나머지는 그냥 기관장이 합니다. 그 다음에 선임 비상임 이사는 요 비상임이잖아, 지금. 기재부 장관 임명한다. 맞죠?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이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들, 그 다음에 공항들, 인천과 한국공항이 시장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장형이고 2조 넘어가면은 설사 준시장형이어도 감사위원회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임의사항이 아니에요. 나머지 2조 안 되는 친구들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임의사항이라는 소리고요.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기재부 장관이 합니다. 운영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운영심의는 당의 기관에 있는 거고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는 기재부에 있는 운영위원회예요. 항상 총괄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회는 당의 기관에 있고요. 다음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국가는 기재부 장관이, 지방은 행안부 장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설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성적이 안 좋더라도 민영화되는 건 아니고 다만 기관장이나 이사들에 대한 해임 건의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치? 이것도 시험 여러 번 나왔지? 이걸 가지고 민영화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3회 이상 하위 등급 받더라도 민영화 되지는 않아요. 민영화 여부는 공공성 여부,
수익성 여부인 것이 성과 여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관장의 능력이 없는 거지 요 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 지금. 자, 답은 그래서 2번 이건 어려운 문제였네요. 8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과 위탁지피형이 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항상 그 기관장이 한다니까 감사는 누가 한다? 이건 공기업이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원래 기재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공기업은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기업 상임이사는 공기업장이 감사위원들은 무조건 대통령이 틀렸고 100명이 아니라 그 공기업 준정부니까 300명이 넘어야 돼요. 300명, 200억, 30억이에요. 그다음에 방송공사와 교육방송공사 지정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기재부는 지방이 설립한 건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지방공기업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이건 맞았죠. 지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두 개 틀렸습니다. 두 개 틀렸나요? 세 개 틀렸죠. 나라마가 틀렸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공기관이네. 그 다음에 이제는 민영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